안녕하십니까. 배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한 6개월 만인가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업무도 뭐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대성쌤하고 가을밤을 느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가 됐어요.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일단 반성문부터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게 같이 이렇게 함께 배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새해 각오로 정말 자주 뵈려고 근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현안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자주 가질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소홀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아, 그럼요. 근데 새해 각오로 요 좋은 소식들 그리고 변화되는 소식들을 잘 유튜브에 알리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알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려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뭔가요? 근데 2022 우리 새해이잖아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는 강론도 발표되고 내년부터는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작년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 이제 교육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이제 자료로 안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이게 무슨 소리죠?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되면 근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적용된 결과를 또 많은 이번에 특히나 이런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변화한 교육 환경에 맞춰 새로 개정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2015년에 바뀌고 2022년에 바뀐다라고 하면 지금 교육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의 개정 교육과정을 이렇게 오랜만에 바뀌었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약간씩 내용은 계속 조금씩 변경해 왔습니다. 우리 대성쌤은 진짜 대단하셔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함정을 파도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네요.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그 사이에 수시 개정과 내용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큰 변곡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교육과정에는 총론과 강론이 있죠. 예. 총론과 강론이 뭔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총론은 비유 잘하시나요? 비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이나 어떤 주요 특징들을 좀 내세우고 있다면 강론들은 그 교과별, 영역별 그런 각 세부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나고 막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성쌤이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뿌듯하네요. 2022 개정교육과정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교육 환경을 둘러싼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예. 뭐가 3년 차죠? 코로나 3년 차죠.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코로나가 3년 차입니다. 예. 코로나가 저희가 지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말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과 교육 현장의 많은 모습들을 바꿔왔잖아요. 이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실까요? 그 추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기후 환경 변화,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등을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사회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해진 지식으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거.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역량이 강조됐거든요. 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역량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아까 미래 사회 특징을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량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끌어주는 역량이 주가 됐다면 이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하는 학습 역량에 아마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래지향적이네요. 그러니까 예.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주도성을 갖고 키워나가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10대 중장기적 국가 의제들이 같이 언급이 되었잖아요. 예. 그거 좀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2021년 국가 의제와 미래 전략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 두 번째가 미래 인재 양성, 그 다음이 저출산 및 고령화, 네 번째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다섯 번째가 기후변화 대응, 여섯 번째가 사회 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일곱 번째가 국가 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 여덟 번째 사회적 대화와 국민 통합, 아홉 번째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열 번째 국제 협력과 미중 갈등 대응. 이 10가지 국가 의제들이 대부분 이제 교육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인재 양성. 이 미래 인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도성을 갖고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인간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저희가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응 이 부분을 교육과 좀 관련지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요 기후 변화라는 것도 이제 단순히 환경 교육이 아니라 이제 시민으로서 이런 사회 문제 적극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이런 세계 시민으로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에 이제 환경 교육이나 생태 교육과는 다른 시민성까지도 지향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기후 변화 문제를 전 세계 지구인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대학교에 그런 공동 과제 있잖아요. 그런 거에 누가 비유하더라고요.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서로가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기후 위기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거죠. 예. 저희가 과거로 이제 반추해 보면 과거에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지금 못 누리고 있고 앞으로의 5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초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고 또 환경의 파괴로 기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성, 사회적 가치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 변화의 그런 문제들은 다른 이런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서 나머지는 그냥 안 생길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지만 기후 변화 위기는 확정된 미래다. 그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류와 공동체적 가치 추구 그 부분에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게 단순히 과학이나 생태 환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시민성까지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제 공동체적 가치로 다뤄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사회 안정망, 양극화에서 코로나 대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맞물려서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할까요? 이제 우선은 근데 이런 미래의 불확실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학생들은 대량 예전에 생산 대량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으로만. 그러니까 저희가 포드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결국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학생들한테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는 선진국이고 뭔가 근데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는 입장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든 어떤 문화 콘텐츠든 간에. 근데 새로 모방 경제, 모방 교육으로는 근데 어렵다. 앞으로 교육 역시도 선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참 저희가 지금 아직 총론이나 강론이 완벽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근데 예전에도 교육 과정에서는 다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 기대치만큼에 살짝 미흡했었거든요. 기대치만큼. 맞춤형 교육 참 그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학습 데이터를 잘 분석한다거나 혹은 이런 학습 이력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좀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개정 교육 과정이나 뭐 이런 학생 선택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맞춤형 교육이 좀 더 강화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한데 이제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교육 환경이 급속하게 디지털로 대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학교 현장의 노력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쌍방의 원격 수업을 운영하게 되셨고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의 디지털 소양이 길러지고 있어요. 물론 디지털 격차도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맞춤형 교육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선은 가능하고 저희 이제 학급당 인원수 감축에 대한 노력도 있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기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이 많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교육들이 아마 교육 현장에 도입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나 인공지능과 어떤 인간이 고유한 특성과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과제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있어서는 맞춤형 수업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어떻게 접목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답니다. 현장 수용성 이게 참 쉬운 말을 어렵게 풀어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그 국가교육과정이 이제 학교 결국은 교실 안에서 이제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교과서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의 취지나 이런 방향성이 결국은 교실 안에서 수업 안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좋은데 이 말을 쓰신 분이 현장 수용성이 높다, 그냥 현장 밀착형이다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아니면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구성될 때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의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던 것도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중심이 현장과 교실과 학생에 있게 바뀐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이 추진의 배경을 들어보면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우선은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근데 대강화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지역 교육과정 혹은 학교 교육과정이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 국가 교육과정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큰 어떤 이런 의제를 제시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점점 흐름은 그러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더 그런 가치들이 지역 특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좀 요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토론회나 이제 어떤 권역별 이제 핵심 교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게 잘 이루어졌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2015 개정 교육 과정만 해도 저도 그 권역별 교육 과정 이제 개정 그 워크숍 핵심 교원으로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의견 개진을 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근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사실은 그런 토론 과정들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염려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이 이제 이런 대학의 교수님들 중심으로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연구가 되고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다라는 비판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뭐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체계적 개정을 되게 강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게 좀 아쉽습니다.
그 아무래도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살짝 이제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런 소식들만 들려왔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론 정도는 빨리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을 잘 진행해 왔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정 방향이 도출되었다면서요?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주도성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삶과 연계된 역량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첫째, 예. 삶과 연계된 역량 교육으로 강화돼야 된다. 예.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학생이 아니라 위에 이런 관료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제정하는 교사라든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잘 좀 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네,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첫째 했으면 삶과 연계된 역량 교육으로 강화되고 예. 있다.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셋째, 예, 디지털, AI, 인공지능 교육, 학습 환경 조성. 요 세 가지 방향으로 개정 방향이 설정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도출된 거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개정 방향에 대한 체계표가 나와 있죠.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시간을 조금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잘랐는데 표현이 이상하네요. 지금 몇 분 정도 저희가 이야기 지금 나눴죠?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여기 개정 방향부터는 두 번째. 네, 다음 편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